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준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 처음 소개해드리는 수전정의 열린 상담실 코너를 소개합니다. 정신과 문제로 사연이 있는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을 초대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고 같이 공감해 보면서 치유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신과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그들만의 소중한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서 나와서 이런 마음 깊은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롱 섞인 말씀이나 비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상담실은 서로 아픈 사연을 공유하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연락을 원하시면은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그 세미에 대해서 어머니가 임신하고 그 다음에 분만하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자라던 것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먼저 이렇게 수잔정 박사님 유튜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아들은 제가 좀 늦게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37살이라는 나이에 약간 임신하기 힘든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임신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어려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출산 시에 아이가 옆으로 있었기 때문에 브리즈였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도 건강하게 7파운드로 만성을 태어나고 그리고 뭐 모든 게 정상적으로는 태어났는데 네. 이제 뭐 1살 때까지는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었지만 아이가 이제 1살 지나면서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지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물건들을 빨고 이렇게 혀로 느끼려고 하는 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기면서부터 많이 6개월, 7개월, 7개월, 8개월. 네. 빠는 거 조금 더 횟수가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뭘 잡고 일어설 때 저희 집에 TV가 있었는데 이 브라운관을 이렇게 빨려고 하는 거 그리고 빠는 게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 이렇게 부엌 있는 쪽에 냄비에 가면 이렇게 꼭지를 가지고 냄비를 돌리고 동그란 게 있으면 자꾸 돌리려고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가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와서 봐주고 또 일하시는 분이 와서 봐주시는데 네. 보통 아이들이 손하고 내밀어 이러면은 눈을 맞추고 손을 주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이게 친해지려고 하고 그걸 이렇게 따라서 하려는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3살쯤에 저희가 이제 리저널 센터에 네. 예약을 해서 네. 이제 학교 스쿨 디스트릭으로 해서 네. 스쿨 스페셜 에드에 들어갔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리저널 센터 그 프로세스가 제가 3살 안에 어플라이 했지만 서비스를 받은 것은 한 4살 지나서여서 6개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근데 그 네. 사이에 일단 스쿨 디스트릭에서 이렇게
이제 가라 그래서 왜냐면 에이지가 이제 프리스쿨로 연결되는 나이고 그래서 그렇죠. 이벨리에이션을 받아보려서 갔는데 네. 그 이벨리에이션 분이 어티스입니다. 네. 그때 네. 너무 속상했죠. 어.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 그냥 옛날에 또 기사에서 자폐라는 단어를 들었지만 아하. 그게 이제 벌써 한 18년 전이니까요. 네. 그 당시에 그 단어가 되게 생소하고 그렇죠. 이게 무슨 병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이라도 네. 이제 그걸 듣고 아하. 이제 얘를 그 프리스쿨 특수 그러니까 4살 반 정도 그러니까 킨더 가기 전에 프리스쿨 그렇죠. 스페셜 네. 갔는데 거기 클래스에 가니까 5-6명 있는데 네. 너무 가슴이 아팠어. 아.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자라는 동안 이상한 행동을 빠는 거 하고 돌리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되게 밝았거든요. 그래서 잘 웃고 이렇게 굉장히 밝아요. 지금도 성격. 네. 배변도 이렇게 쉽게 저는 뭐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고 그러니까 이런 진단을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려우셨겠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뭐 몇 %의 확률이라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 클래스에 들어가니까 너무 이제 뭐 severe and moderate 클래스로 갔기 때문에 네. 왜냐면 아이가 이렇게 4살 반 정도 되면 그래도 몇 단어라도 해야 되는데 예. 세미가 단어를 거의 몇 단어, 5단어도 못했던 것 같아요. I see. 그래서 뭐 저는 막 그랬죠. 저희가 집에서 한국말을 쓰니까 얘가 영어를 몰라서 그러냐. 여러 가지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클래스에 가서 그래서 천대를 데려가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 우리가 잘 도와줄 거다. 그래서 한 달간은 계속 울고 대다 주고 아이도 많이 울었어요. 아이도. 네, 제가 떠나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니까. 그렇죠. 네.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뀐 거, 뭐든지 변화되는 거는 참기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것도 힘들고 또 집이 아니고 학교라는 것도 힘들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IEP 많은 부모님들이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그 IEP를 시작하면서 학교 갖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학년이 킨더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남편하고 저는 이제 행동 치료를 ABA라고 그러죠. 네. 좀 그래 어쨌든 리저널 센터가 시작해서 그러니까 4살 때부터 하루에 한 4시간씩인가 많이 했네요. 네. 3시간인지 4시간인지 하여간 그때 정말 중요하죠. 네. 12시 전에 쯤에 오니까 집에 오긴 학교에서 그래서 오후에는 거의 그 행동 치료사가 테라피스트가 와서 네, 뭐 그린 카드도 보여주고 그거를 계속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행동 치료도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힘드시겠지만 사실 외국 선생님들이 와서 오니까 내추럴리 문화적으로 이제 한국 음식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생활이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모님들이 참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저도 또 그때 직장을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다가 제가 이제 해프타임으로 왜냐하면 그 ABA 할 때 엄마도 배우시는 게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 삶도 많이 포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어쨌든 자폐라고 진단을 받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되겠다. 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고쳐질 거라는 생각을 항상 희망적으로.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그렇게 많이 발전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아이가 그때는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게 뭐가 뜻이 잘 안 되면 뭐를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방향 없이 뛰쳐나가요. 위험하죠. 네, 문을 열고 뛰쳐나가요. 소리가 또 아이가 목청이 커가지고 얘가 어렸을 때 말은 못하는데 음악이 나오면 되게 그 음악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뭐 아이가 음악에는 되게 노래도 좀 따라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이 얘한테 참
안정감을 주고 또 ABA 행동치료사가 네. 어느 날 이렇게 뮤직 박스를 갖고 와서 아, 애가 집중 안 할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돌리니까 아, 아이가 이렇게 집중하는 걸 보면서 아, 얘는 음악적인 감각이 있고 그게 몇 살이었으니까 그걸 발견한데. 그게 제 생각엔 한 5살 못 미쳐서 네, 네, 행동치료를 시작하면서 네, 이제 얘가 이렇게 행동치료 받을 때 어떨 때 조금 집중할 수 있는지 그렇지요. 예, 음악하고 이렇게 비주얼이 좋고 그렇죠, 플래시 카드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그나마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이제 학년이 지날수록 저희 남편하고 저는 이제 많이 의논을 하는 편인데 저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언어적으로 못 따라가고 한국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정규 교육 과정에서 좀 분리돼서 스페셜 애들로 이제 특수 교육을 받는 상황이니까 얘한테 우리가 셀프 에스팀을 심어주자, 셀프 컨피던스를 주자.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네, 그거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얘가 잘하는 걸 그렇죠. 얘가 자신감을 얻는다. 그렇죠. 그런 걸 하고 이제 음악을 찾는데 마침 저는 이제 저희 언니의 저희 조카들이 음악을 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언니의 말을 듣고 첼로를 네. 어렸을 때 한 8살 반에 어렸어요. 네, 요 4학년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언니 영향이 많았는데 네. 또 조카들이 한국 무용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그 북을 치는 게 네. 있어서 저희 남편이 얘가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하니까 많이 소외감도 당하고 그렇죠. 본인이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뭐 춤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유희자 선생님한테 이제 북을 치는 거를 했고 잘하셨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애들이 이제 제일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따라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 그때를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테이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자기가 자신감 생기고 자기를 좋아하게 되고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아이들이 좀 열등감 느끼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잘 찾아주신 거죠. 예. 학교에서 주눅이 들었다는 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킹더하고 네. 세컨 그레이드까지는 제너럴 에드 클래스에 101을 붙여서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폐 진단을 받았지만 조금 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좋아질 거라는 희망 때문에 네. 그래도 그 학교 교육을 정상 아이들하고 좀 받기를 어린 시절에는 받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메인스트림으로 가서 이제. 네. 그래서 인클루전을 좀 많이 생각해서 네. 저희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스쿨 디스트릭하고 한 2번 정도 디스퓨트 있어서 이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네, 네. 플레이스먼을 네. 고집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킹덤은 괜찮은데 퍼스트 그레이드에 가니까 아이가 잘 못 견디더라고요. 네. 배우는 과정이 네. 어렵고 언어원이 아무리 그러니까 마리파이 해줘도 아이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이한테 모르겠어요. 어느 선택이 좋은지 네. 제가 했던 게 나은지 아니면 스페셜 에드에서 얘한테 맞게 편하게 가는 게 저는 좀 챌린징을 원했던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아이가 딴 애들은 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 자기만 다른 종이 주고 자기는 이렇게 구석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얘가 아마 업셋이 됐는지 이게 집에서처럼 화나면 뛰쳐나오거든. 그래서 어느 날은 퍼스트 그레이드 때 예. 아이들이 이렇게 다 종합 평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네. 혜미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니까 어느 교장 선생님이 하루 부르더니 예. 어떤 학부모가 저를 슈를 하겠다고 스페셜 에드 학생인데 클래스에 있게 해서 다른 자녀들 공부를 하게 세상에. 저는 가슴 아픈 일가 너무 많죠.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에는 네. 그때 당하는 그 모멸이나 이럴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죄인 같지 않은데 해서 전화가 오면 제가 무슨 죄인이라 세상에. 무슨 이렇게 형사한테 처벌받는 것 같지. 그때는 아마 제가 욕심도 있었고 애가 뭐 어떤 그런 행동 빼놓고는 굉장히 컴플라이언트 그렇죠. 예. 항상 되게 밝고 말을 그렇죠. 잘 듣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조금 더 일반 아이들의 그 정상적인 모습을 얘가 피하면 그렇죠. 좋아지겠다.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저의 고집 때문에 아이도 힘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우리 아이한테 더 베너핏이 됐는지 그게 상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근데 저는 계속 그 인클루전을 계속 그 원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중학교에 가서도 네. 3대3으로 그리고 원어원을 붙이고 그때는 그 스쿨에서 그 마디파이 해주는 그 퍼실리테이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사이언스나 그 일렉티브 클래스를 3개 정도 일반 아이들과 했어요. 어쨌든 중학교에도 그 이제 스트링 밴드가 있어서 아이가 챔버를 이제 지금 거의 한 10년째 레슨을 받고 있어요. 네. 어떻게 그 중학교 선생님이 잘해주셔서 이제 스트링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고 잘하시네. 하이스쿨에서 오케스트라에 있는데 행동 때문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저희 남편하고 저는 얘가 이 셀프 컨피던스가 음악을 통해서 다른 데는 다 보통 아이들보다 다 뭐 엄청 떨어지지만 음악에 있어서는 다른 아이들과 겨룰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 학교에서 그런 어떤 점에서는 참 슬픈 그런 일을 많이 좀 당하셨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헤쳐나가셨습니까? 저는 제가 참 힘들었던 부분이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에서 교육받았던 부모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도 더 잘해서 내 아이를 애드보케이트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학교 그 PTA 모임 같은데 많이 참석을 했었고 하셨네요. 학교에 도네이션이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이가 특수학교에 있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뭔지 봉사하겠다. 정말 잘하셨네. 그래서 밀트립 같은 데 가는데 거기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초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멀티컬처럴 이벤트가 있을 때 근데 이제 유희자 선생님 제가 이제 저기 얘기를 해서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북을 치는 코리안 문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티처나 학교하고 되게 가깝게 지내고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언어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자폐라는 게 참 힘든 게 그 신경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참 집중도 잘하고 행동도 별로 안 하는데 어떤 날은 조그만 냄새나 빛이나 소리 때문에 저는 그 트리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날은 막 이상한 행동을 갑자기 얘가 이제 요즘 들어서 굉장히 목소리 톤이 높이에요. 그래서 막 그 소리를 뭐 이런 식으로 막 크게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이 좀 남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조금씩 할 때가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좀 심한 날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는 behavior therapy 그 서포트를 받고 있어서 BII, BID를 다 받고 있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원어원 선생님이 풀타임으로 같이 있어주고 슈퍼바이저가 한 달에 2시간씩 와서 이제 그 슈퍼비전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데이라를 되도록이면 엄마니까 그렇죠. 이제 학교에 오늘 어땠냐 묻고 BII한테 뭐 어떤 행동을 오늘 했냐 이렇게 이 아이가 그러니까 세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습적으로 얘가 그 얼터네이트 커리큘럼이라 제너럴 에드가 아니기 때문에 학업 수준은 일반 아이들보다 엄청 그 오케스트라 가거나 회의 갈 때 일반 아이들과 행동할 때 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원어원이 항상 옆에서 행동이 좀 이상해질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BII는 보조 교사라고 하는데 원어원 1대1 교사 그래서 혹시 주의산만 증세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충동성이 있다는 게 어렸을 때는 그 attention span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주목하는 게 5 minute 안 갔다고. 그래서 금세 뭐 디스트릭트에서 여기 나가 저기 근데 그것도 아이가 조금 성숙해지면서 그 시간이 길어지고 지금은 옛날에는 무비 같은 거에 아예 무비를 틀면 1분 앉았다가 딴 데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 네. 오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쌤이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플 때 보통 아이들은 엄마 아파 뭐 이러는데 뭐 아프거나 그러니까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이 참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네. 기쁜 게 기쁜 건지 슬픈 게 지금 이제 엄마가 많이 아파서 못 도와주는데도 뭐 그거에 관심 없이 지는 딴짓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하이스쿨쯤 오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좀 안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남의 감정을 조금 이렇게 조금은 알고, 그리고 이제 세미 같은 경우에도 음악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약간 예민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선생님들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페이스북 자폐 아이들이 상대방 얼굴 표정을 읽지 못하는데 네. 세미는 그거에 있어서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그 남의 감정을 조금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우리 두뇌 안에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남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배우는 거.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잘 안 됐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두뇌가 이제 성숙하면서 그런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건 참 좋은 거고, 그 부모님들이 속상한 게 어린애들은 벌써 한 3살, 4살만 돼도 누가 다치면 얼른 쫓아가가지고 뭐 갖다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자기가 도와주고 싶고 자기가 속상하고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나타낼 줄 아는데, 자폐 스펙트럼 그 컨디션을 가진 아이들은 문제가 뭐냐면 저쪽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겼다는 거죠. 그걸 갖다 Theory of Mind라고 그래요. 그 능력을. 한 서너 살만 되면은 애들이 벌써 저기서 친구가 오면은 웃으면서 뛰어나가거든요. 반가우니까. 근데 그것이 안 생긴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두뇌에서 그걸 못 해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음악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발달이 됐으니까 그 기쁜 것, 이거 아니면 반가운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참 잘한 거네요. 잘된 거네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실 텐데 맞아요. 네. 세미처럼 그게 조금 발달될 수도 있다는 거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솔직히 아이가 그 단어에서도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만 집착하게 되고 자기가 편한 데만 가려고 그러고 네. 그거에 너무 하다 보니까 네. 저희는 좀 아까 말씀드린 챌린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이런 세상도 있다. 꼭 우리가 반찬의 맛을 보여주듯이 네. 짠맛을 봤으면 네. 단맛도 있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부모님들이 힘든 파트인지 모르지만 저희는 좀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아,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런 동네, 이런 나라에, 이런 도시에 가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감각을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참 도움이 된. 어른들도요. 그렇게 되면은 치매가 예방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완전히 새로운 데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두뇌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아이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예. 지금 이제 어덜트로 성인으로 가고 있는데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그 앞에 성인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특수학생, 특히 발달장애 아들을 많이 받아준다고는 하지만 네. 그거는 그냥 정말 내용이 없는 그냥 세상에 나가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일반 사회는 네. 그러니까 발달장애가 있어도 어느 소통이 조금은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는 봐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소셜을 조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 일만 꾸벅꾸벅 하는 사람보다는 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따지면 그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발달 장애인들은 네.
어느 사회에 낄 수가 없어요. 힘들죠. 네. 학교 뭐 칼리지의 특수학교 아니면 뭐 직업학교 그렇지만 저희 세미를 봐도 언어가 되게 발달이 안 되고 지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상태라면 솔직히 어느 잡을 심플한 일을 시킨다고 해도 네. 인터뷰에 이렇게 응하기는 힘든 상태예요. 예.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어른으로 가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한테는 네. 많은 숙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서포트 그룹들이 많이들 이제 코리아타운에도 그렇고 뭐 오렌지 카운티도 그렇고 뜻이 있으신 분들이 네. 많은 그런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업 학교나 네. 직업 훈련이나 이런 거를 많이 뜨시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하시는데 네. 앞으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또 네. 그 아이가 이제 20세를 바라 18살이지만 20세가 되는데 네. 그런 삶에 있어서 솔직히 모든 부모님들이 20세면 이제 자녀들이 대학교 가고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장래 무슨 일을 할 건지 그런 걸 꿈꾸는데 저희 발달장애인들은 많은 부모님들이 나 없이 얘가 어떻게 살까 그렇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 없으면 얘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까 그렇죠. 뭐 어떻게 살까 근데 저희도 사실 그 서클 오브 라이프 제 주변에 네. 어떤 분들이 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 네. 그게 지금 숙제고 네. 그리고 저희 진짜 바람은 소통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언어 실력이 조금 늘었으면 좋겠지만 네. 그게 참 미스테리고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거는 쉬지 않고 네. 테라피도 받고 네. 또 새로운 어떤 장소에 가서 새로운 것도 보여주고 네. 감각을 자극하는 일도 하고 네. 그러면서 같은 뜻이 있는 분들이 그런 서포트 그룹을 만들거나 이미 네. 만들어진 곳에서 더 확장되면 저도 지금 이제 그런 곳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방문을 한번 해보기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에 성인으로서의 어떻게 하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네. 그게 저의 네. 숙제이긴 해요. 그게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그죠? 제 생각에는 그 서포트 그룹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같이 만드시면 어떨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사실 근데 장애우들을 네. 서포트하는 그룹을 만든다는 게 네. 많은 그 자원과 많은 노력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지만 또 시작을 언젠가 하면은 예, 그 다음에 그게 꼭 필요한 거고 아이한테도 도움되고 부모님한테도 도움되고 이 사회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목사님 같이 예. 이렇게 또 발달 장애우에 대한 연구도 생각 예. 서포트하려는 그런 예. 때문에 또 유튜브 채널도 네. 운영하시고 그래서 네. 많은 저도 이제 요번에 그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봤지만 네. 다른 분들도 여기서 어떤 뭐 정보도 얻으시고 또 본인도 참여하시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많이 못 느끼다가 중학교 이후서부터 참 이렇게 호르몬이 바뀌고 사춘기가 되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요. 많았지요. 네.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네. 부모님들이 그 신체 변화에 따르는 또 네. 발달 장애인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지요. 예. 어른들 성인으로서의 그 발달 장애인들의 숙제를 그냥 커뮤니티가 좀 같이 의논했으면 그럼요. 예. 앞으로도 저 또 이 더 다른 부모님들이 나와서 또 네. 다른 어떤 아이들의 네. 발달 과정을 같이 쉐어해 주시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솔직히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수록 네. 많은 부모님들한테 희망이 그럼요. 네. 하지 않게 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쌤이도 음악을 그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또 자기애를 필요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기다려보고 희망을 가지고 그러고서 살아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